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소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요. 아빠라는 존재나 다른 가족의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창 사춘기 때 학교에 갔다 돌아왔는데 엄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우릴 찾고 있는 것 같아. 응? 나한테 아빠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빠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도 어쩌면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죠. 당연히 있지. 근데 내가 나왔어. 엄마가 집을 나온 거야? 왜? 아빠가 가난했어? 아니, 오히려 잘 사는 편이었지. 솔직히 엄마랑 둘이 살면서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춘기라 얘기를 듣는데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아빠랑 같이 살면 됐잖아. 문제가 좀 있었어. 무슨 문제? 나한테 아빠를 뺏는 것보다 중요한 거야? 미안해. 처음엔 엄마가 나에게서 아빠를 뺏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한 건가 싶고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나는 고아였어.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고백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고아인 나를 네 할머니가 나를 네 아빠랑 결혼시켰지. 아니, 아무리 고아여도 누가 시킨다고 결혼을 해. 그제야 왜 저한테 친척조차 없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가족이 없었다 보니까 얼른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 할머니는 내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었는데 나더러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 이 정도 집이면 먹고 살 걱정도 없을 것 같고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 그럼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야? 나한테 사랑은 사치였어.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 무거운 것도 대신 들어주고 밥 먹었냐고 늘 챙겨주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어?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면서 자꾸 말을 못하더라고요. 대체 뭔데? 손찌검이라도 한 거야? 저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물었는데 엄마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몰래 연락을 주셨거든. 우릴 찾는 것 같다고 도망치라고 하더라고. 겨우 도망쳐서 여기에 자리 잡은 건데 또 어디로 가지? 엄마는 할머니와 아빠의 괴롭힘을 못 이겨 도망쳤다고 했어요. 이러다간 엄마도 저도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한밤중에 갓난아기인 저를 등에 업고 도망쳤대요.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 사는 동네였는데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기 사시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내가 갓난애를 업은 채 거짓골로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양푼에 밥을 한가득 비벼주시면서 그러는 거야. 일단 먹으라고. 엄마가 살아야 애도 사는 거라고. 그 밥을 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엉엉 울면서 먹었어. 다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더라고. 그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데? 너 돌되기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까지 내가 곁에서 보살펴드렸지. 자식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 분이었거든. 돌아가시면서 그때 사시던 새빵을 나한테 살라고 주시더라고.
어차피 줄 사람도 없다면서. 완전 은인이네. 우리한테는 진짜 은인이지. 덕분에 연고도 없는 내가 우리 딸이랑 이 동네에 자리 잡을 수 있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집안을 둘러봤던 것 같아요. 이 집이 그 할머니가 주신 집인가 싶어서였죠. 그러자 엄마가 막 웃더라고요. 이 집은 엄마가 돈 모아서 다시 구한 집이지. 물론 그 할머니가 주신 집 보증금도 보탰어. 엄마한테는 그분이 가족 같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팠어. 그럼 나한테도 할머니나 다름없네? 그렇지. 사실은 오늘이 그분 기일인데 하필 이런 연락을 받아서 더 슬프네. 저는 슬퍼하는 엄마 대신 그 할머니를 위한 간단한 제사상을 차렸어요. 차려놓고 엄마를 불렀더니 엄마가 또 울다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좀 놀렸죠. 엄마, 자꾸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유, 알아. 알았어. 이제 그만 울게. 우리는 조촐하게나마 우리를 그 동네에 자리 잡게 해준 할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는데 엄마는 저를 위해 최대한 참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널 낳았는데도 당장 나가서 일을 안 하냐고 구박을 해서 몸도 다 못 풀고 식당 일을 했어. 하지만 돈 한 푼 못 받았지. 살림도 할머니가 다 하셔서 나는 생활비도 못 받았어. 돈 한 푼 없으니 도망칠 생각도 못 했지. 그렇게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래도 넌 너무 미워하지 마. 혹시 또 모르잖아. 엄마가 행여나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댈 수 있는 가족? 엄마한테도 그런 가족이 아닌데 나한테 그런 가족이 될 리가. 그래도 모르지. 너는 핏줄이니까. 엄마가 고아라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하고 일만 시켰다면 그 자식인 나를 바라보는 마음도 딱히 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으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행여나 엄마가 어디가 아프게 되더라도 핏줄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결심한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엄마 혼자 어렵게 저를 키웠기 때문에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취업에 유리한 학교로 갈까 했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때부터 저는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솔직히 엄마에겐 미안했어요.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대학까지 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엄마, 미안해.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받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네 대학 학비 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기뻐.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자기 딸이 법대에 갔다고 검사님이 될 거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동네를 걸어다니면 여기저기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솔직히 기뻤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찾는다는 연락에 도망칠까 했던 엄마가 비로소 허리를 펴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못 가 엄마가 바들바들 떨면서 말했어요. 딸, 우리 이사 갈까? 엄마, 이 동네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행여나 네가 법대 간 거 알고 네 아빠가 찾아오면 어떡해.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 이제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이랑 연락도 안 한다며. 행여나 그 사람들 통해서 찾아올까 봐 그랬지. 엄마, 나는 아빠랑 할머니라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아무 상관도 없어. 나 이제 성인이고 엄마도 내가 지켜줄 거야. 엄마는 그제야 안심한 듯 또 눈물을 흘렸어요. 맞다. 우리 딸 이제 어른이지. 내가 아직도 우리 딸을 아기로 봤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 행여나 그 인간들이 찾아와서 해코지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법대에 진학한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검사가 돼야 한다는 거였죠. 대학에 가서도 소개팅 한 번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일부러 남자들이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지게 하려고 두꺼운 안경에 후줄근한 차림으로만 다닐 정도였죠. 그렇게 공부한 결과 결국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되자마자 한 일은 그 사람들의 행적을 찾는 거였어요. 바로 우리 엄마를 괴롭혔다는 아빠와 할머니요. 찾아보니 식당이 아주 잘 돼서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빠로 보이는 남자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재혼을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여자가 아빠 옆에 딱 붙어서 애교를 부리는데 아빠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데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렇게 잘 살고 있으면 나랑 엄마는 왜 찾으려고 했는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나 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배가 아프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사실이 기가 찼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김치 한 종지를 딸랑 두고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우리 딸 왔어? 자랑스러운 우리 검사님 오셨네. 아니, 웬 청승이야. 소주를 마실 거면 안주를 제대로 놓고 먹든가. 아, 이러면 속 버려. 잠깐, 집에 뭐가 있지? 아니면 뭐 좀 시켜줄까? 아니야, 다 마셨어. 그냥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무슨 일인데? 엄마가 평소에 술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네가 들으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 표정을 보는데 어쩐지 아빠 얘기일 것 같더라고요. 아빠 얘기야? 어떻게 알았어? 재혼했대?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나야 뭐.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시장에서 우연히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분을 만난 거 있지? 그때 전화해 주셨다는 분? 그 식당 관두고 지금은 시집간 딸 근처에서 산다고 하더라고. 근데 넌 정말 어떻게 한 건데? 좀 알아봤어. 엄마 괴롭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 뭐 잘 살더라고. 그랬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배 아파하고 있었네. 아빠가 재혼한 게 배가 아파? 그냥 재혼까지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우리는 왜 찾으려고 했나 싶고. 엄마, 미련 있어? 아, 미련은 무슨. 그냥 말 그대로 배가 아파. 그렇게 못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우릴 찾아오는 것도 싫잖아. 소름 끼치게 싫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잘 된 거네. 적어도 우릴 찾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자. 저도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넣었어요.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당연하지. 그 사람들이 식당이 잘 돼서 부자가 됐어도 나처럼 딸을 검사로는 못 키워냈잖아. 엄마가 미안해. 잠깐 좀 쓸쓸했었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사람들이 잘 사는 데다 재혼까지 해서 해벌쭉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도 참 무심하다 싶더라고. 엄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이제 나도 내 앞가림은 하니까. 그런 게 부러운 건 아니고 그냥 해벌쭉거리고 다닌다니까 눈꼴 시리잖아. 엄마한테도 결혼 전에는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걸 아니까 더 그런가 봐. 미운정이 더 무섭다더니 엄마는 지금도 오래전의 아빠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우리는 더 행복해지자. 아, 엄마는 이미 행복하지.
차라리 소식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알게 되네. 이래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좋은 기회 같은데? 이참에 엄마도 재혼을 꿈꿔보는 건 어때? 내가 좋은 자리 좀 알아볼까? 만날 거였으면 진즉에 만났지. 나는 네 아빠 이후로 남자라면 지겨워. 그래도 덕분에 널 낳아서 내 자식이 생긴 건 고맙게 생각해야겠지. 그래, 고마운 마음만 남기고 싹 다 잊자.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근사한 안주도 좀 시키고 오늘 밤은 엄마랑 나랑 이 소주병 다 비워버리자. 그날 엄마랑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그래봤자 둘이서 소주 한 병도 다 못 비웠지만요. 둘 다 술버릇이 잠드는 거라 눈을 떴더니 출근할 시간이더라고요. 겨우 씻고 나와서 정신없이 출근했죠. 그런데 출근을 했더니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저에게 배당되어 있더라고요. 사건을 보는데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정확히는 아빠와 할머니의 괴롭힘을 피해 나를 얻고 도망쳐 30년을 몰래 산 우리 엄마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억울한 거 내가 복수해줄게. 갑작스러운 제 말에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검사가 된 저는 인간 쓰레기 두 인간이 엄마에게 준 고통의 그 100배를 돌려주기로 결심했죠. 며칠 뒤 저는 아빠와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혼자 왔는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지금 손님이 많은 시간이라 혼자 앉으시면 자리가 부족할 텐데. 아빠는 제가 혼자 왔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필살기를 썼죠. 아빠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계산대에 있던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달려나오셨습니다. 너 설마 내 손녀니? 할머니는 알아보시네요. 아유 세상에,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 닮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마랑 똑 닮았다는 소리 듣는데. 고아 출신인 네 엄마 말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누가 봐도 네 아빠야. 아빠도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그러자 할머니가 팔꿈치로 아빠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아들, 이리 와봐. 할머니는 아빠를 데리고 구석으로 가셨어요. 두 사람이 뭔가 소곤거리더니 곧 아빠도 반색하며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딸, 너도 아빠가 보고 싶었구나?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서 그러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빠도 저 보고 싶으셨어요? 당연하지. 나도 너 보고 싶었지? 그래요? 아빠 재혼하셨다던데? 어? 아, 그 사람? 얼마 전에 결혼식 했어.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그러셨구나. 예전에 아빠가 우리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엄마를 그리워하시나 했어요. 아, 그거? 아,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랬지. 솔직히 엄마는 좀 미워. 우리한테서 널 빼앗아간 거니까. 가만히 있자. 아, 네가 올해 몇 살이지? 제가 보고 싶으셨다면서 나이도 모르세요? 아,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야? 그래, 생각났다. 아, 이제 자기 앞가림은 할 나이구나. 근데 평일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아유, 저런, 취업 못했어? 하긴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긴 하지. 그러면서 할머니를 흘끗 보더라고요. 밥 좀 먹으려고요. 밥값은 낼게요. 아, 너도 참, 아유, 손녀가 할머니랑 아빠 가게에 와서 돈 내고 밥 먹는 경우가 어딨어? 그래도 얻어먹을 순 없죠. 아, 왜 안 돼? 일단 먹어. 많이 줄게. 할머니는 진수성찬 같은 한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네 엄마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잘 지내긴 무슨...
그 고아 출신이 뭘 할 수 있었겠니? 그러니 이 나이 먹고도 대낮에 밥이나 구걸하고 다니겠지. 저 밥 구걸하러 온 거 아니에요. 돈 낼 거예요. 아, 됐어. 네 엄마 같은 고아 출신이랑 살아낸 게 용하다. 그 무식하고 능력도 없는 게 너한테 뭘 해줬겠니? 너도 참다 왔겠지. 아빠가 너랑 엄마 찾는다는 얘기 들은 게 마음에 남았던 거야. 그렇지? 이유가 궁금하긴 했어요. 아유랄 게 뭐 있어. 가족이니까 찾으려고 한 거지. 근데 도저히 안 찾아지니까 결국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붙이더라고. 재혼한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안 섭섭해요. 그럴 수도 있죠. 아우, 착해라. 그럼 너희 엄마는 재혼했어? 아니요. 아휴,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무슨 능력으로 재혼을 하겠니? 내가 못 살아. 응? 그러니까 왜 애를 데리고 도망을 치느냐고. 할머니랑 아빠가 괴롭힌 것 같던데? 누가 그래? 네 엄마가 그래?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우리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아 출신 여자애 혼자 살아보겠다고 식당에서 일한다길래 일자리도 줬지. 나중에는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결혼까지 시켰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고아 출신의 가난한 며느리를 보겠니? 그래도 네 아빠가 좋다고 해서, 네 엄마도 하겠다고 해서 시킨 거야. 하루도 못 쉬고 식당 일을 했다던데요? 저 낳고도 몸도 제대로 못 풀었다고. 아, 그럼 가족 일인데 안 해? 같이 먹고 사는 건데 식당 일 정도는 도와야지. 아이, 설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든? 저야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죠. 아니, 자기도 우리 식당에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그것도 힘들다고 했단 말이야? 도대체 뭘 해서 널 키웠을지 안 봐도 훤하다. 아주 가난하게 컸겠구나. 공부는 다 마쳤어? 네, 다행이요. 아, 이제라도 찾아오길 잘했어. 넌 앞으로 취업할 거 없어. 아빠랑 할머니 식당이 있잖아. 여기서 일해. 여기서요? 결국 네 아빠 거는 다 네 거야. 네가 해서 물려받으면 되지. 그럼 우리 엄마는요? 아, 그거야 당연히 연 끊어야지. 우리한테서 널 데리고 도망친 여자를 어떻게 다시 받아주겠어? 더더구나 네 아빠가 재혼까지 했는데. 하긴 그건 좀 그렇죠? 아, 역시 넌 우리 핏줄이구나. 말이 통하네. 그럼 밥 다 먹는 대로 바로 설거지부터 해. 오늘 바로요? 당연하지. 나는 가족이라고 해도 밑바닥부터 배우지 않으면 식당 물려줄 생각 없다. 그래도 오늘은 처음 뵙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배워야지. 얼른 먹어. 일손 부족하니까. 할머니는 제가 밥을 먹는 내내 얼른 먹으라고 눈치를 주시더니 제가 마지막 숟갈을 채 삼키기도 전에 제 손에 고무장갑을 끼우셨어요. 난 느린 사람 딱 싫어한다. 빠릿빠릿하게. 네 엄마 닮았으면 그건 하겠지. 저는 등 떠밀려 주방 안으로 들어갔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설거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밥값은 해야겠다 싶어서 몇 시간 동안 설거지만 했어요. 그러다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잠깐 화장실에 들렀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할머니랑 아빠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쟤 쓸만하다. 역시 못 배우고 가난한 엄마 밑에서 커서 그런지 악착 같은 게 있어. 저 많은 설거지를 혼자 다 했잖아. 아, 그러니까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해도 힘은 좋네. 가뜩이나 직원들이 우르르 관둬서 걱정이었는데 설거지는 쟤 다 시키면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3명 보는 거뜬히 하는 것 같아. 아휴, 문제는 다른 인력인데 이것들이 진짜 갑자기 단체로 관두면 어쩌라는 거야? 내 말이 월급 좀 밀렸다고 쪼르르 관두고 말이야.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내 말이 그 말이다. 다들 어렵게도 살아봐야 인생을 배우는 건데 하여튼 정신머리들이 나태해서는. 근데
쟤는 월급 안 줘도 되나? 아니, 딸인데 무슨 월급을 줘. 나중에 식당 물려준다고 하고 계속 부려먹어야지. 진짜 물려주게? 미쳤니? 지 엄마랑 연 끊고 올 거 아니면 어림없지. 연 끊고 와도 문제잖아. 7대로면 내 자식도 태어날 텐데. 걱정할 거 없어. 연 끊고 와도 걔 엄마처럼 부려먹다가 버리면 돼. 걔도 그럴 생각이었잖아. 그러니까 애 좀 크면 바로 내쫓으려고 했더니 애를 데리고 도망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부려먹더라도 애 좀 키워서 핏줄을 부려먹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게 은근히 눈치가 빨랐어. 맞아. 그럼 머리가 나쁜 게 아닌 건가? 그래봤자 구와의 가난한 여자애가 뭘 어쩔 수 있었겠어? 그러니 도망치는 거 웬 답이 없었겠지. 그때 우리가 한 소리 들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 우리가 애만 좀 크면 내쫓는다고 했던 거. 들었으면 어쩔 거고 안 들었으면 어쩔 건데 결국 우리 뜻대로 됐잖아. 그 자식이 제 발로 기어서 우리한테 왔잖아. 어떻게든 찾아서 우리 자식 데리고 튀었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노동력으로 받아내면 된 거잖아. 그렇네.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역시나 식당은 위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나타나니 우리 엄마처럼 부려먹을 생각에 아주 들떠 있었던 거죠. 이쯤 했으면 밥값은 했다 싶어서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앞치마까지 벗고 홀로 나오자 할머니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예, 앞치마랑 고무장갑은 왜 벗었어? 아직 영업 끝나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제 밥값은 충분히 한 것 같아서요. 제가 밥을 함부로 얻어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도 찜찜하니까. 밥값은 계산할게요. 제가 카드를 내밀자 할머니는 고깝다는 듯 웃으셨어요. 웬 신용카드니? 네 엄마 거야? 그래도 신용카드 발급받을 정도는 되나 보네. 제 거예요. 물론 엄마 건 따로 있고요. 네가 신용카드가 있다고? 요즘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까다롭다던데. 그래요? 저는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제가 먹은 밥값부터 결제해 주시죠.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일단 결제를 하셨어요. 그게 상차림으로 따지면 꽤 비싼 정식인데 네, 맞는 가격으로 결제해 주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가장 비싼 정식값을 결제하더라고요. 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셔야죠. 많이 급하실 텐데. 뭐? 조만간 정식으로 다시 뵙죠. 오늘은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된장찌개는 좀 짜더라고요. 끓인 지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어머예, 아니야. 우리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고. 그런 것 치곤 주방에 직원이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저 설거지하다가 팔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건 요즘 애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래. 갑자기 단체로 일을 관두는 바람에. 왜요? 왜겠어? 나랑 네 아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골탕 먹이려고 할 때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잠깐. 뭐라고? 너처럼? 농담이에요. 제가 무슨 골탕을 먹였다고. 오히려 무일푼으로 일도 도와드렸잖아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우시네요. 무일푼으로 일 시켜 먹는 게. 뭐? 하긴 우리 엄마한테부터 했던 거니까 오죽하겠어요. 너 여기 왜 왔니? 우리한테 따지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설거지는 왜 했어? 말씀드렸잖아요. 행여나 밥 얻어먹은 게 될까봐 그랬다고. 물론 밥값을 이렇게 쉽게 받으실 줄 알았으면 설거지는 굳이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덕분에
주방 상황도 다 확인했고 분위기 파악은 잘했습니다.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조만간 다시 봬요, 할머니. 그리고 아빠? 부르면서도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식당을 나와서 앞에 주차해두었던 제 차를 타고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제가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후 우리는 제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를 본 아빠와 할머니는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너... 네가 왜 여기 있어? 제가 담당 검사니까요. 고소장은 잘 확인하셨죠? 말도 안 돼. 사무 직원이니? 담당 검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말도 안 돼. 지가 어떻게 검사가 돼? 어떻게 되긴요? 우리 엄마가 뒷바라지 잘해줬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됐죠.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 말도 있던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 닮아서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엄마가 무슨 머리가 좋다고? 할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저 고아에 무식하다고 생각했으니 보이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었겠죠. 제가 엄마랑 살아서 검사가 된 건 분명해요. 네 엄마가 한 걸 우리라고 못했을까 봐?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야? 할머니랑 아빠는 저를 식당 부엌대기로 만드셨겠죠? 순간 할머니도 아빠도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멋대로 저를 판단하고 제가 백수라고 생각해서 식당 설거지를 시키셨잖아요. 제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고도 안 하셨고요. 그야 네가 너무 후줄근하게 왔으니까. 검사라고 해도 연차 때 뭘 입고 돌아다닐지는 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이 꼴이 된 걸 알고 온 거니? 네. 할머니는 기가 차하셨고 아빠는 뒤늦게 상황이 파악된 듯 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검사님 말씀 듣죠. 뭐? 네 딸한테 검사님? 그래도 제 생부께서는 주제 파악이 되나 보네요. 이제부터는 담당 검사로 대해주세요. 나 검사 바꿀 거야. 지가 뭔데 우리를 조사해? 저는 저한테 배당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아빠는 할머니를 내보내고 자신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뭐 일단 그렇게 하시죠. 검사님, 그게요. 아주 월급이 좀 밀린 것 빼고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걔들이 우리를 약 올리겠다고 집단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월급 좀 밀린 게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원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사장도 장사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은 식당에서 온종일 일을 하고 월급을 받죠.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요. 보니까 최대 6개월까지 월급이 밀렸던데 어쩌다라고 보기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심지어 식당이 아주 잘 돼서 두 분은 아주 잘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직원들이 반년이나 기다려준 건 사장님을 믿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끝내 그 믿음을 배신하셨고요. 아니지, 그게 좀 더 기다리면 주려고 했는데 직원분들 말씀이 그 사이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아주 호화로운 결혼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호화롭다기보다는 월급 못 받은 직원들에게도 참석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도 사장 결혼식인데 참석 안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축의금도 받으셨겠죠? 예. 아무래도. 아빠는 귀까지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하십니까? 에? 그러니까 그게 하필 딸이 검사가 될 건 또 뭔지 민망하긴 하네요. 월급을 6개월이나 밀린 직원들에게 축의금 내라고 결혼식에 부른 걸 창피하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결혼 준비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 줄 거예요. 다 주면 고소 취소한다고 하나요?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하셔야 하는 거고 고소 취하는 그 다음 문제 아닌가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일단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해야 저도 줄 맛이 나죠. 정말 제 생각보다 더 기본이 안 되신 분이군요. 뭐라고? 야, 지가 아무리 검사라도 그렇지. 아빠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저는 아빠라기보단 생부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솔직히 아빠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낳아줬으니까 검사도 된 거 아니야? 엄연히 말하면 낳아주신 분도 엄마죠. 내가 없었으면 키가 태어날 수나 있었어? 절반은 내 거잖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검사면 다냐고. 내가 어딜 봐서 기본이 안 됐다는 거야? 길 가는 사람들 다 자꾸 물어보세요. 본인이 잘못하셔서 집단 고소를 당했는데 반성의 기미는커녕 지금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부시니까 반성하고 뉘우치시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생부면 내 편을 들어야지. 넌 내가 콩밥 먹었으면 좋겠냐? 제 바람이 중요한가요? 어느 쪽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법대로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니, 몰래 우리 식당 왔다 간 것도 이상하고 넌 내가 콩밥 먹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지? 네 엄마 복수도 하고 싶겠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너 다 알고 온 거지? 우리가 네 엄마한테 손찌검하고 괴롭힌 거 다 알고 온 거야. 그렇지? 다 사실이었군요. 뭐? 솔직히 엄마 입장만 듣고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우리 엄마는 정직했고 당신들은 비열했고. 뭐? 비열? 당신들? 그럼 내가 정말 당신들을 할머니 아빠로 여긴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는 없죠. 그리고 비열하죠. 고아에 오갈 데 없어서 식당에서 일하던 어린 여자를 꿰어서 아내로 맞는 척 무급으로 일 시켰잖아요. 저기라니. 아내로 맞았으니까 너도 낳았지? 혼인신고는 왜 안 했어요? 그거야, 네 엄마가 널 데리고 도망쳤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를 정말 아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건지 차마 맞다고는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소송한 애들 다 데리고 와. 내가 얼굴 보고 얘기할 거니까. 결국 조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아빠도 그만하고 싶어 했고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태도로 과연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밤 조금 늦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우리 집에 있어요? 딸, 그게 네가 오늘 야근한다고 해서 도시락 싸들고 갔다가 마주쳤어. 뭐? 아니, 왜 말도 없이 왔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지. 엄마 많이 놀랐겠네. 아니, 우리가 뭐 괴물이라도 됐니? 놀랄 건 또 뭐야? 놀랄만 하죠.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나타난 거니까. 예, 누가 들으면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인 줄 알겠다. 나쁜 사람들 맞던데요. 직원들 월급 좀 안 준 거 가지고. 아휴, 나쁜 사람? 예전에는 이런 일이 허다했어.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월급 안 주면 나쁜 사람들 맞죠? 그것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툭 하면 아프다고 빠지려고 하고 월급 며칠 밀렸다고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 만들고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그래서 고소당하신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직원 월급을 안 주다니. 엄마 못 들었어? 이 두 분
오늘 나한테 조사받으러 왔던 거야? 무슨 조사? 나한테는 너 만나러 왔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너한테 못 가게 하려고. 두 분, 우리 엄마를 또 속이셨네요? 순간 아빠와 할머니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도 갑자기 만나니까 당황해서 그랬지? 그래, 맞아. 당황해서 그런 거지. 제가 검사인 줄도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저를 만나러 검찰청에 오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딸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럼 고소당해서 가신 거네요? 설마 네가 담당 검사야? 우연히 그렇게 됐어. 나도 사건 배당받고서야 알았지. 아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월급 좀 밀린 거로 집단 고소를 해. 그리고 내가 뭐 말을 함부로 했네, 아픈데도 못 쉬게 했네, 별소리를 다 했던데 너 설마 그 말을 다 믿는 거 아니지? 우리가 네 엄마 힘들게 했다고 한쪽 편 들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검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증거가 너무 분명해서 두 분이 잘못한 건 명백해 보이던데요. 제 말에 할머니가 발끈하더라고요. 아니,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아파도 좀 참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아프다고 안 나오면 바로 해고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말도 못하니? 사장이 직원한테 그렇게 말하면 갑질이라고 하죠. 그분 실제로 너무 아프셔서 결국 수술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내가 뭐 의사야? 그렇게까지 아픈지는 몰랐지. 문제는 그런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직원 중에 한 명이 우리 엄마였잖아요. 네 엄마는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었지. 고소한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던 것이 가족 정신이었다고. 가족처럼 일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올 것이다. 혹시 그 보상이 월급 인상이었나요? 너 지금도 검사로 조사하는 거니? 아니요. 지금은 가족으로 묻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월급 인상이고 우리 엄마한테는 일 열심히 하고 애도 낳아주면 호적상 아내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나요?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다 네 아빠가 한 거지. 엄마도 참. 아직도 그 소리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쓸데없는 약속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바람기가 다분해서 어차피 한 여자랑 못 산다고 호적에 올려준다는 약속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결혼식도 올렸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식 올린 날도 술집 가서 놀았으면서 무슨.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월급도 안 주시니까 그런 거죠? 괜히 제가 더 미안해서 호적에라도 올려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올려줄 생각도 없었잖아. 이번에 결혼한 애는 올려줄 생각이 있고. 이번엔 정착해야죠. 제 나이도 있는데.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엄마랑 제 앞에서 계속 하더라고요. 두 분 사담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오란다고 진짜 와요? 집주인이 오라는데 못 올 것도 없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오신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는 하셨어요? 무슨 사과. 자기도 나 좋아해서 결혼식 올리고 너도 낳은 거잖아. 오히려 내가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내 덕에 검사 딸 봤으니 감사해야지. 아주 호강하며 살겠구만.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요? 막말로 미안할 건 또 뭐야? 우리가 식당 일 좀 시키고 말 좀 막 하고 손찌검 좀 했다고 네 엄마 인생이 망가졌냐? 오히려 검사 딸까지 보고 인생 폈잖아. 고아 출신 여자가 어딜 가서 이런 호사를 누리겠어? 그래, 네 아빠 말이 맞지. 결국 너 검사된 것도 절반은 네 아빠 덕인 거야. 두 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뭐? 우리가 뭘? 고소한 직원들에게도 사과하실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과를 해? 밀린 월급 주면 그만하냐? 그거 바라고 그러는 거잖아?
식당 가보니 직원들도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 이 고소건이 밝혀지면 누가 그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밀린 월급 주고 그 사람들 입단속부터 해야지.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하면 할걸? 착각이 대단하시네요. 그분들이 돌아갈 거였으면 고소를 했을까요? 글쎄 오라고 하면 온다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했을 리가 뭘 알아? 장사에 있어선 우리가 고수지. 그럼 우리가 고수지? 이번 고소건은 식당에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우리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이제와 걱정하는 척 할 필요 없다. 백수인 척 우리 식당 와서 설거지한 것부터가 음흉해. 그러더니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보며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말한 돈 넣어라. 안 그러면 호적 파서 우리가 데려갈 거니까. 그 말에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쏟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할머니랑 아빠가 내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값이랑 너 데리고 도망간 값 내놓으라고 하셔. 뭐? 그래서 내가 일했던 거 그 월급 못 받았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라도 소송해서 너 데리고 가신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돈을 마련해볼까 했지. 하여튼 우리 엄마 참 여려.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소송하면 이길 것 같아? 내가 자기들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길 수 있다는데? 엄마는 검사 딸을 두고도 이 사람들 말을 더 믿어? 그럼 아니야? 저는 아빠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소송해보세요. 가뜩이나 식당 상황도 안 좋던데 2배로 돈이 나가시겠네요. 두 분이 다시 당황하더라고요. 분명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나 봐요. 우리 엄마한테 되지도 않는 소리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보니? 무슨 소리야? 우리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데 우리 갑부된 거 맞거든? 이게 다 우리가 열심히 독하게 살아온 결과라고.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 엄마 주머니를 털려고 했어요? 배 아파서 그랬다. 넌 내 딸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네 엄마가 데리고 튀는 바람에 그 공을 네 엄마만 가져갔잖아. 그래서 그 값을 치르라고요? 우리가 네 엄마한테서 끝낼 것 같아? 네 엄마가 안 주면 너한테라도 계속 찾아갈 거야. 그래요? 검찰청으로 오시겠다고요? 그래. 내가 뭐 겁먹을 것 같아? 겁먹으셔야겠던데요. 뭐? 퇴근하기 전에 알게 된 건데 고소 또 당하셨어요? 내일 식당에 출근하시면 알겠지만 직원들이 전부 관뒀을 겁니다. 아니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마 네가 한 일이야? 제가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행여나 제가 그런 일을 도모했다고 해도 애초에 문제가 없으면 직원들이 집단으로 관두거나 고소를 하지 않겠죠? 지금 일하는 분들 월급도 마찬가지로 밀렸던데 대체 부자라면서 왜들 그러고 사세요? 돈 있어, 있는데 얘 결혼시키고 집 사고 그러느라 그랬던 거야. 그 돈을 왜 직원들 월급으로 합니까? 그게 왜 걔들 월급이야? 다 우리 돈이지. 우리 수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다 우리 돈이라고. 아니죠. 어차피 직원들이 받아야 했을 돈인데 직원들 돈이죠. 직원들 돈으로 함부로 결혼도 하시고 집도 사셨다는 얘기네요? 내 돈이라니까. 내 돈으로 한 거라고. 야, 아들.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내 돈이지. 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돈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소리지만 언제까지 엄마가 사장이에요? 이젠 제가 사장할 때도 됐잖아요. 지금껏 젊은 여자만 쫓아다니는 너를 뭘 믿고 가게를 맡겨?
그리고 이번에 결혼한 그 여자애가 임신한 애가 네 자식이라는 보장이 있니? 내가 걔가 어디서 일하는 애인지 다 아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잠깐 그런 데 다녔던 거예요. 지금은 나밖에 모른다고요.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두 분 얘기 정말 안 궁금하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으름장 놓았던 것까지 법리로 따져서 조치 취할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도망치듯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만에 보는데도 심장이 벌렁거려. 아직도 무서워? 끔찍해. 어떻게 검찰청 앞에서 딱 마주칠 수가 있니?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이 너 찾아가서 해코지 할까봐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 아유, 저 사람들이 검사인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어. 앞으로는 더더욱 못할 거야. 어떻게 상담해. 내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찾았을 때도 이럴 생각으로 그랬나 봐. 이제는 못할 거야. 감옥 갈 거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식당 문 닫는 것도 시간 문제겠지. 한마디로 엄마가 저 사람들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도 이사는 가야겠다. 그렇지? 너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진 않은 거지? 아니, 또 감옥 갔다가 나와서 무일푼 돼서 우리 찾아오면 어떡해? 나는 매몰차게 한다 쳐도 엄마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매몰차게 할 수 있어. 잘 둬야겠다. 아까만 봐도 그래. 저 사람들이 소송해서 나를 자기들 자식으로 데려간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벌벌 떨었잖아. 그거야. 내가 무식해서 그렇지. 너한테 피해갈까 봐. 엄마는 법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야. 네가 법대 갔으니까? 그것도 그건데 판단 능력이 엄청나게 좋잖아. 판단 능력? 엄마는 나를 얻고 그 못된 사람들한테서 도망쳤잖아. 만약 내가 그 집에서 컸으면 나도 붙잡혀서 식당 일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네가 좀 크면 나는 쫓아내고 너를 나 대신 그 집 종처럼 부려먹을 생각이었더라고. 핏줄이니까 너 도망 못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왜 안 놀라? 식당에 잠입했다가 들었거든. 저 사람들도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반신반의하던데. 역시 들었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 집에 있어. 나한테만 그러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자식한테 그러는 건 절대 못 참아.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똑똑했던 거지. 엄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날 구했어. 그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왜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내가 가족도 없고 배운 것도 없잖아.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도 못했는데 이렇게 검사까지 되고. 아까 네 할머니랑 아빠 말이 맞지 뭐. 우리 딸 덕분에 내가 호강하고 있잖아. 행여 그렇다고 해도 저 사람들이 돌려받을 몫은 없어. 알아. 걱정하지 마. 아까는 자꾸 널 걸고 넘어지니까 나도 좀 무서웠어. 엄마는 네가 전부잖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데. 왜 저 인간들이 우리 인생에 다시 나타난 건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제부터는 겁먹을 거 없어. 나 확실히 알았어. 이제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응? 절대 못해. 결국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식당도 결국 문을 닫았죠. 아빠와 결혼했던 여자도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본 식당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아이 아빠도 저희 아빠가 아니라고 했대요. 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배 아파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엄마처럼 선한 사람으로 검사로서는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려고요.